다음으로 저는 보트락스 가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봉건 사회에서 귀족들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세습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요. 한 수백 년 동안 귀족의 지위가 막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 그냥 귀족은 계속 귀족인 거고 그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그냥 풍부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부의 세습이 가능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부자가 3대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조선시대 때 혹은 봉건 귀족 사회 때는 부자가 3대 그 이상을 훨씬 더 많이 길게 갔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토지 때문인데요. 이 토지를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토지라고 하는 거는 과거 시대에는 생산수단이었잖아요. 토지에서 나오는 그 곡식이 세금이었고, 그리고 그 곡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었고, 그 곡식을 통해서 물물 교환도 가능하고 화폐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화폐로 사고 팔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토지를 팔지 못했다는 게 이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이 고트락스 가문은요. 그냥 어떤 실제로 있는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상의 가문이에요. 이 고트락스 가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가문은 미국의 기업, 미국의 수천 개의 기업을 주식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가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요. S&P 500 인덱스 펀드 같은 거를 굉장히 대규모로 소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트락스 가문에는 항상 수천 개의 기업들이 벌어다주는 그 이익을 통해서 배당금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트락스 가문은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부자가 됐고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보다 더 큰 돈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점점 쌓였어요. 이렇게 재산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사기꾼 같은 입심 좋은 양복 입은 되게 멋진 사람들이 이 고트락스 가문으로 접근을 했어요. 조력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조력자분들께서는 이 고트락스 가문의 가족 중에서 좀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촌 몇 명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친척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촌들한테 주식을 많이 팔게 하고 또 일부 주식은 막 사들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조력자분들은 거래를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은 투자의 수수료를 좀 받아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 가문 전체의 주식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매매 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내야 되고 또 이 조력자분들한테 도와줬으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돈들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이 크게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점점 막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 가문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그 사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이거 주식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 주식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또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쓰게 됐고 더 많은 주식 거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집안의 자산이 점점 또 더 녹아내리는 거죠. 이래선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고트락스 가문은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그 가문의 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모든 자산관리사나 조력자나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고 주식회사 미국이 구워내는 파이를 우리가 온전히 다 독점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못해서 다 따르게 됐습니다. 그 후로 고트락스 가문은 다시 또 자산이 성장해 나갔는데요. 이 고트락스 가문은요, 사실 주식시장 전체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개입하는 이 브로커, 그러니까 조력자들의 집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금융회사들을 상징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많은 금융회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빈번하게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더 수익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펀드를 빨리 사고 빨리 환매하고 이럴수록 자신들한테는 수익이 더 커지게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할수록 우리 투자자 집단 전체의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에는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투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현실 투자자의 관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투자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에 비해서 이 현실 투자자 쪽이 조금 더 알짜배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투자 업계 종사자 관점은요, 자신이 투자를 할 때 그 투자금이 자기의 돈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외부 고객들의 돈이거나 뭐 차입한 돈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돈이에요. 그 돈을 누군가가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운용을 할 때 이 펀드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왜 매수했고 이걸 왜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레포트 같은 거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사결정의 단계가 번거로워지고, 그리고 또 윗사람이 이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이제 현실 투자자들이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를 너무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거나, 그리고 투자 업계의 종사자분들이 쏟아내는 그런 다양한 시황 정보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원래 자리를 좀 지키면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데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현실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자꾸 뭔가 지식을 쌓거나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댓글의 온도가 달라요. 특정 주식이 인기가 있을 때는 그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을 때 막 다 찬양하는 그런 댓글만 달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주식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거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제가 본 댓글 중에서 조금 안타까웠었던 게 2023년 초였어요. 2023년 초에 그 미국 주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주가가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 주식을, 애플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유튜브 보면 모든 전문가들이 당분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게 지금 2023년 2월 달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때가 정말 저점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정말 저점이었는데 그 저점 상황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패닉에 빠지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될까?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때 팔았으면은 진짜 가파른 V자 상승을 누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필이면 또 이때가 지나서 정말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미국의 빅테크 기업 7개 기업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때 주식을 팔았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식의 그런 폭락장과 비슷한 상황이 축구에도 있죠. 바로 승부차기의 순간입니다.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한, 가슴이 쫄깃한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는요, 승부차기 순간을 연구를 했대요. 확률적으로 골키퍼가 중앙에 있을 때 공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골키퍼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미 그들은 중앙에 있을 때 볼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빈번한 거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무분별하게 빈번한 거래는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관련된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주식시장에서 모바일로 요즘에 거래하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HTS로 거래하시는 분이나 주식 증권사 가가지고 막 거래하시는 분들, 전화로 거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모바일로 하시는데, 이 모바일의 장점이 언제 어디서든 화장실 잠깐 가서도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말 편리함이 있죠. 근데 이런 편리함이 우리의 수익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거래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또 급등주를 매수하는 경향이 더 크대요.
하지만 투자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류의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젊은 남성일수록, 그러니까 20대 남성일수록 투자 거래 빈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거래를 너무 빈번하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나의 뭔가 조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 조급한 마음은 나의 투자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많은 진짜 논문으로 연구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움직임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역시 고수의 영역으로 가자면 그분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도 자신들만의 원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그냥 막 귀가 얇아서 그 외부의 말에 많이 자극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하시고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조금 시간을 버텨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또 주식 사면은 주식 종목이 잘못된 경우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진지하게 장기간 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 주식 종목 정말 이상한 거 잘 선택은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